GTX-A 실물 차량이 나왔습니다. 이미 모업 전시도 있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실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죠. 지난 19일 국토부가 주관한 출고식이 있었는데요. 리얼캐스트가 국토부의 현장 지원을 받아 출고식이 열린 창원 현대로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출고식은 화려하게 진행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부터 철도 관련 중진급 인사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사업이죠. GTX-A는 파주부터 동탄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철도입니다. 지하 4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열차죠. 역할은 수도권 급행 지하철인데 스펙은 중고속 철도인 열차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점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인상은 고속철도의 성능에 도시철도의 수속 능력을 합쳐놓은 느낌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출입문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와이드 타입 원리프 플러그인 도어라고 하는데요. 폭은 확실히 지하철처럼 넓은데 한쪽으로만 열리는 게 또 KTX 같죠. 승객이 단시간에 많이 타야 하니 도시철도처럼 1300mm 폭을 유지하되 기미를 맞추기 위해 양문형이 아니라 고속철도와 같은 개폐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국내 최초라고 하는군요. 특히 기밀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수서 동탄 구간에서 SR과 터널 안에서 교행을 하게 되는데 충격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고속철도와 동일한 사양의 측창과 플러팅 구조 바닥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에어컨에도 댐퍼를 달아서 교행할 때 압력파를 막아준다고 하네요. 기타 편의 사양도 눈에 띕니다. 특히 LCD 타입 표시기를 총 10개 설치해서 혼잡한 상황에서도 현재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려고 추리력을 발휘하거나 지도 앱을 켜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반가울 만한 설비네요. 시트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팔걸이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구조상 팔걸이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네요. 설명에 따르면 순수하게 좌석을 분리하기 위한 용도라고 합니다. 옆 사람과의 불쾌한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겠군요. 이외에 일반 전동차보다 소화기도 더 많이 설치되었고 CCTV도 한량당 4개씩 설치됐습니다. 헤파 필터를 적용한 공기질 개선 장치도 들어갔고 친환경 인증 카펫도 깔려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조종실을 구경할 기회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모습이 고속철도와 유사했습니다. 도시철도에는 보통 일자형 데스크가 들어가는데 유선형 데스크가 채택되었고 시트는 가죽 시트입니다. 와이퍼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전 구간이 터널이다 보니 눈비 볼 일이 없어서 그렇다네요. 아주 특수한 경우만 대비해 한 개만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여러 기술들이 적용됐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일단 CBM이 있습니다. 추진 제동 관련 21개 장치에 센서를 설치해서 AI가 분석하고 예방정비 신호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차량 외부에 달린 카메라로 선로와 전선 문제를 파악하는 시설문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공조 장치는 보통 한량에 2개씩 들어가는데 센터로 통합해서 중량을 절감했다고 하고 현대로템이 자랑하는 영속도 회생제동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차가 멈추기 직전까지 회생제동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제동 패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낮아지고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에도 좋다고 하네요. 서울시 2호선에도 적용된 기술인데 차량 최고 속도에서 차이가 크니 격이 하나 높은 기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GTX-A 차량 안에서 있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대담에서도 몇 가지 건질만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환승과 공법에 관련 얘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GTX-A는 환승센터 건설에 뒤늦게 착수한 감이 없지 않지만 BC 노선은 환승센터부터 완벽하게 설계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 택시, 개인 모빌리티, UAM까지 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환승역에 밀집하는 유동인구 문제는 초단위 환승 계획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1분 안에 환승이 목표라네요. 차에서 내려서 돌아서면 바로 환승이 가능한 동선입니다. 대표적인 곳을 청량리역으로 꼽았습니다. GTX-B에서 내리면 바로 GTX-C로 탈 수 있게 된다고 하는군요. 요즘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수준이 높은 만큼 요금은 비쌀 수밖에 없겠지만 주말 할인, 마일리지 시스템 등을 통해서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TBM 공법 얘기도 있었습니다. 기계식 굴착 공법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간단하게 보면 커다란 드릴로 깎아서 구멍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재래식 방법인 나툼과 달리 진동과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기술이죠. 사실 GTX-A는 적용 구간이 적다고 합니다. 한강 아래 연약 지반이나 도심 고밀 지역에 활용 중이라고 하네요. BC는 TBM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한 기당 1200억 원으로 비싸긴 한데 크게 보면 오히려 공사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하는군요. GTX-A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고 2024년 초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파주 서울역, 2028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역은 꽤 오랜 기간 무정차 통과한다는 게 아쉽지만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이 워낙 대역산이 어쩔 수 없겠죠. 아무쪼록 무탈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돼서 경기도와 서울을 보다 편하고 빠르게 오가게 될 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